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하는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과학 강연 프로그램인 겨울밤 과학산책은 오늘로 세 번째 3일째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요.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7분의 과학 전문가분께서 1일 1과학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줌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다 같이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손인사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정말로 온택트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소통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AI in Action, 즉 AI의 책임성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는데 또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AI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심재경 이사님을 모셨는데요. 인텔코리아 그리고 글로벌 삼성 영업 파트에서도 맹활약을 펼치셨던 저희 심재경 이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교육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심재경입니다. 네, 오늘 이 콘서트가 과학 산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책할 때 무거운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배워서 오늘 저는 재밌고 그다음에 가벼운 얘기로 40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AI 전문가가 아니고요. 교육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이틀 동안 전문가분들이 AI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AI를 활용해서 혹은 AI 관련된 활동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순서를 3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시작을 인공지능으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핫한 토픽이기도 한데요. 이미 AI에 대한 정의나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에 AI라는 이 장표를 넣은 것은 AI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을 대체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려와 혹은 기대가 있는데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는 AI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에 대해서 잠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AI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오피스, 윈도우즈, 엑셀, 파워포인트를 말씀하실 건데 최신 버전의 오피스를 쓰시다 보면 AI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파워포인트만 써도 왠지 제가 비서를 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파워포인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도
이렇게 엑셀이 바뀌었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AI는 어떤 특정 분야 혹은 특정 솔루션이 아니라 전체 어플리케이션, 전체 프로세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툴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책임 있는 AI입니다. AI, 우려와 기대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상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잠깐 보시면 AI의 발전은 혁신의 속도와 인간의 지능에 대한 근접성으로 인해 다른 기술과 다르며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많은 기술들이 있었고 그러한 기술들도 분명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이 AI,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술 개발이 발전이 되고 있는 AI는 기존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도 하시고 그 기사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아주 단적인 예로는 거짓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잘못된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틀린 얘기인 건지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 한 몫을 한 것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의 기술의 발전, AI의 학문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이러한 AI를 개발하고 혹은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모두가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저희가 그 사티아 회장이 2014년에 저희 이제 신임 CEO로 왔는데 2016년 사티아 회장이 얘기한 것이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책임 있는 AI란 무엇인가? 자, 그 책임 있는 AI를 하기 위해서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해서 6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 이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책임성.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AI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개인도 있지만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업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같이 고민하고 이러한 책임을 같이 지는 그러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 사실은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AI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좀 약간 화가 나긴 했는데요. 뭐 AI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어렵지만 내비 언니를 자주 쓰는데 내비가 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안내를 계속 유료 도로로 해서 계속 돈을 많이 물게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대부분 AI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그런 특정 알고리즘을 넣어서 내가 원치 않는 혹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기업에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투명성, AI 시스템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공정성, AI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된다. 라고 있고요.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인종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은 모두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공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신뢰성과 안전,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안, 포용성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서 AI 기술 개발 혹은 AI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칙을 만들고 공표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임 있는 AI의 접근 방식은 책임감 있는 혁신. 혁신은 무조건 좋은 건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혹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혁신을 한다는 것은 결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책임감 있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책임감 있는 혁신 아래에 모든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기술,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감 있는 혁신에서 원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행의 부분에서 저도 직원이지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AETHER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이 커뮤니티는 뭐냐면 AI의 윤리, 그 다음에 AI의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부서 직원들이 다양한 전공, 그 다음에 다양한 경력을 갖고 이 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AI 뭐 예를 들면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최근에 제가 뭐 AI 관련된 솔루션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코딩을 못하면 취업을 못하나요? 아니면 뭐 그 스템 수학이나 과학을 못하면 앞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AI 최전방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과학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인문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 이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양함의 가장 근간은 사실은 이러한 인문학, 그 다음에 또 어찌 보면 이과 문과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과 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그 AI 기술도 중요하지만 AI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분명히 그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의 일자리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구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AI 기업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최전방에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실은 기존의 기업에 계시면서 일하시던 분들도 다 재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기존에 내가 굉장히 잘했던 분야도 이 변화에 의해서는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재교육에 대한 컨텐츠가 사실은 그렇게 준비가 아직까지는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컨텐츠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AI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MBA 코스를 축약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I가 실제로 기술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러면 리테일에서는 어떻게 쓰여? 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지? 어떠한 정책을 갖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AI 비즈니스 스쿨은 누구나 들어와서 수업 들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영상이 송출이 되면 아마 이 URL이 있는데 URL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중고등 학생들도 AI가 실제 기업에서 이런 형태로 쓰이는구나라고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AI 기업으로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AI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책임 의식도 있고, 그 공유한 내용들이 실제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한
하나의 회사에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 간의 연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이 AI가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오용되지 않게, 악용되지 않게 그러한 연합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기 이 AI 지금 줌에서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AI 하면 코딩, 그다음에 뭐 수학 이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도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그 AI를 저희는 또 크게 네 가지로 지구를 위한 AI, 접근성, 그다음에 문화유산,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한 AI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저희가 머티리얼을 제공해 드리고 또 이 네 가지 관련된 챌린지 대회를 매년 전 세계적으로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 혹은 일반인들이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면 지구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생각한 것을 예를 들면 AI라는 기술이나 아니면은 AI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항상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활동들을 모두 웹사이트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웹사이트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러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책임 있는 AI 리소스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리소스 중에는 우리가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래밍을 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고려해야 될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러한 AI 관련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어서 굳이 이것들을 처음부터 만드시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셔서 개발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은 오롯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 가장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요즘은 가장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의 영향력이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그만큼 신뢰, 그다음에 도덕성, 이런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그 브래드 스미스라고 해서 법무 쪽 최고 책임자이신데 이분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직업이 어떤 것이 없어지고 좋아질까요? 뭐 혹은 사람을 대체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많은 업무를, 많은 내용들을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기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인 것 같고요. 단 기존의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분들이 하는 역량을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문과이신 분들은 저는 우리나라의 이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문과여서 더욱더 그 중요하게 할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법무팀 여러 가지 팀들이 모여서 이러한 AI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학교에서도 AI 교육이 많이 중요시 되고 있고 아마 내년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학교를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학교 교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AI 윤리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AI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굉장히 그 좋은 그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깐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all teachers.
and we are all learners. We each learn in our own way. We are designing an acid rain shield for Taj Mahal. We are working on the science and archaeology behind Pompeii. We are working on how we can save water, and it was really cool. We are surgeons and climate scientists. We are architects and artists. We are anything and everything we want to be. I want to be an engineer and a poet. I want to be a lawyer to help other people see reality. We all have our own challenges. Math is sometimes hard for me. I'm really bad at writing. Programs are challenging for me, but we find ways to make them opportunities. So we can see and understand and come together to solve problems. Then it would come down this way, go through the filter, then it would come into the rain catcher. In school, And in the world. I want to help people by breaking stereotypes, showing people that we all stand together. I would probably try and help people who aren't really confident in themselves. I want to see the world turn into a better place for everyone. We're not waiting for tomorrow. Because we're creating a future today. 네. 마이크로소프트 교육 철학이 가장 잘 녹여져 있는 영상이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AI, 여러 가지 기술들의 역할은 우리 학생들이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AI다 혹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코딩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평생, 앞으로는 평생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서 초등, 중등, 고등에서 각각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역량 분석, 그다음에 역량의 각각의 솔루션들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안 보이는데요. 마인크래프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학생분들도 들어와 있는데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라고 해서 코딩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이 게임도 할 수 있지만 코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세계사, 정서 여러 분야를 할 수가 있고요. 아워 오브 코드라고 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유료로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재밌고 두 번째는 실제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한참 파이썬에 대한 그 필요성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파이썬 버전까지 있어서 아마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갖고 코딩이나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는 툴이어서 여기 잠깐 소개를 드렸고 AI 관련된 교육을 코딩으로만 해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파워포인트나 엑셀만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AI의 다양한 교육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킹 스템이 있고요. 이러한 해킹 스템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꿈이 로봇 운전사였거든요. 로봇을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우주를 가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해킹 스템 같은 경우는 나사와 나사의 데이터들, 나사의 프로그램들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 나사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다 무료로 여기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The true purpose of education is to create possibility. It was a little hard for me. People laugh whenever I read sometimes. Well, they knew how to read, and I didn't. I will never be good at reading. I will probably be held back again. It highlights the words to know where I am. When it's reading, I see spaces between the words. And it's easy to focus on. The first time I actually could read that book, I was proud of myself. I was very proud of myself. Good job, Joey. When technology and education come together, possibility becomes reality. I want to read every book in here.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몰입형 도구이고요. 이 또한 무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기술 격차, 학력 격차 여러 가지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의 아이들이 예를 들면 여기 이 도구는 시작은 난독증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실제로는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청각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는 교육 쪽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 봉착을 했는데 전 세계 교육 기관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빨리 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를 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올 한 해 대부분 집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많은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교육이 필요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4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술 역량 및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매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그다음에 데이터 AI까지 고급 분야까지 패키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인 MS 런과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으로 표현하면 전 세계적인 잡코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위 아마 잡 포탈이고요. 링크드인에서 러닝 컨텐츠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MS 런이나 링크드인 러닝은 대부분 무료로 액세스를 하시고요. 일부 유료 구간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액세스를 해서 실제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이도 좀 있고 내가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무료 포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게 되면 아마 간단한 체험까지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 및 실습 학습해서 에저인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AI 클라우드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AI 그 프로그램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GitHub라고 해서 개발자들의 성지라고 불리고 있죠. GitHub에서도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 클라우드, 데이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예전부터 많이 얘기는 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필요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티피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장사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잠깐 다시 분위기 전환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무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 다 무상은 아닌데 무상과 유상이 있지만 무상으로 충분히 기본적인 것들은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넷플릭스의 오버 더 문이라는 영화를 기반으로 한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코딩이라고 표현하면 좀
좋겠네요. 파이썬이라든지 그 AI의 기초, 데이터의 기초를 스토리텔링 형태로 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글로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재밌게 학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 수준에 맞춰서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AI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AI is the most transformative technology of our times. From precision agriculture to precision medicine, from personalized e-commerce to personalized education, and from connected cars to connected homes. It's likely you're already experiencing many of the everyday applications of AI in your life. In this video series, you'll learn how AI works and why it matters. You'll see how with AI we can use data to train computers on just about anything. You'll explore how we can use AI to simulate neural networks in order to learn, and how AI enables computers to recognize objects too. And importantly, you'll learn about the broad societal impacts of AI and how to guard against unintended consequences. It's inspiring to see what AI can do in the hands of change makers who harness it to address society's most pressing challenges. At the same time, we must ensure we build AI responsibly, taking a principled approach and asking the difficult questions, like not what computers can do, but what computers should do. I'm excited to see what each of you will dream and invent with AI and how you will apply this powerful technology to build the world that we all want to live in. I hope you enjoy this course. Thank you all very much. 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이십니다. 최근에 code.org에 저희가 제공한 내용입니다. AI for Ocean이라고 해서 혹시 오늘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 혹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을 것 같고 AI for Ocean code.org는 꼭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영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사점들을 많이 주고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주제들로 되어 있어서 저는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code.org는 다 아실 거예요. 무료로 운영되는 사이트여서 여기에 가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 for Earth, 지구를 위한 AI, 접근성을 위한 AI, 다양한 그 AI 그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magine Cup Junior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챌린지이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식의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은 웹사이트에서 또 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앱스 앤 인프라, 데이터 앤 AI 최근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범주의 자격증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올해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실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실직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2,500만 실업자에게 무료로 IT 교육을 제공하는 글로벌 스킬 이니시에이티브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웹사이트에 다 올려놓고 그 웹사이트를 공부하시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그 공부하신 내용을 자격증을 따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자격증에 대한 그 서티피케이션은 저희가 유료로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닌데 그 서티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조만간 발표를 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링크드인은 구직 포탈인 관계로 이 링크드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클라우드 스킬 챌린지라고 해서 요번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고 요거는 공지가 아직 안 된 건데 제가 넣어서 잠깐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그 오피스와 윈도우즈 쪽을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AI로 그 AI 회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 그 회사에는 사회공헌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공헌팀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장애 청년, 뭐 청소년을 위한 AI 교육,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 교육, 그다음에 여성을 위한 핑크 코딩,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터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회공헌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모두의 AI라는 그 미션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이 AI는 실제로 기관인 초중고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 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학생들, 그다음에 여러 그 상황에 놓인 분들, 뭐 실직자라든지 구직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러한 사회공헌팀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웹사이트에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책임감 있는 AI입니다. AI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기술, 그 다음에 과학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위한 그러한 AI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AI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선도 기업으로서 이러한 책임감, 그 다음에 사회공헌,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많은 내용들이 대부분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는 한번 꼭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께서 이 AI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교육 솔루션 등을 보니까 우리가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구나, 오히려 AI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사전에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제 사전에 질문들을 좀 받아놨고요. 그리고 이 줌을 통해서 직접 질문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중간에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나영님 계실까요? 계시면 혹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박나영님. 네네네. 혹시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더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반복되는 일을 하는 업무겠죠. 이미 AI가 대체한다라기보다도 자동화나 이런 걸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 특정 직업군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아시겠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현재는 무점포 은행을 갖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은행이 있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AI가 대체하는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네. AI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실은 이건 AI라는 표현보다는 기술화, 그다음에 자동화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새롭게 생긴 직업군 중에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그러한 직업군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없던 직업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드는 건 아니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사실 AI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AI를 감시하는 그런 직업도 생길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나 꿈만 꾸면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새로운 직업도 생길 수 있고, 저는 어떠한 직업이 없어질 거니까 그쪽에는 가지 말아라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새롭게 만들어질 다양한 직업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이행자님 함께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요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 힘들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언급은 해주셨지만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기성세대 분들께서 AI나 이런 것에 접근하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AI는 기본적으로 정말 편하게 쓰려고 만들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려우시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 가지 교육 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내 사업에서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뭔가 적용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요즘에 뭐 기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AI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그걸 쓰시면 이미 AI를 잘 쓰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 온라인 뱅킹을 하고 계시면 사실 이미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AI를 가장 잘 쓰고 있는 국민의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미 AI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님 혹시 계실까요? 네, 저희가 음소거를 풀어드리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음소거가 풀리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심의사님. 저는 AI가 기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오늘 알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하는 사업인데 AI, AR, VR, 클라우드, 자율주행,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이런 신기술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편해지고 풍요로워졌는지 또 앞으로의 우리 미래 생활은 어떻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AI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만큼 풍요롭게 해줬는지 앞으로는 또 어떨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사실 이 풍요를
개인적인 관점이어갖고 이거를 풍요롭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풍요로운 측면에서 제가 하나 보는 거는 저희 그 솔루션들을 보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의 자막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성을 텍스트로 쳐주는 기능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그 글자를 치시려면 뭐 쓰시던 타이핑을 하시든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런 불편함을 덜고 있고 청각 장애인 좀 청각적으로도 좀 힘드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풍요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기술과 그다음에 굉장히 몸이 편해지니까 생각이 좀 많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거를 풍요의 잣대를 어떻게 보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앞으로의 사회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많은 부분을 대체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들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AI의 발달로 인해서 미래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AI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화영님 함께하고 계실까요? 이화영님? 네, 저희가 음소거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AI가 단순 반복의 일을 대체하기 때문에 더더욱 창의성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최근에 AI가 너무 발달해서 AI가 스스로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광고 제작까지 하는 등 창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창의성까지도 AI가 해낼 수 있다면 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또는 이제 자라나는 세대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일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창의성의 영역까지도 AI가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인데 과학자의 영역까지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고요. 사실 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실 그걸 쉽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창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 AI가 지금 창의성을 뭐 사람을 많이 따라하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그거를 그냥 그 응용하는 사례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결국은 사람을 넘어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이게 유튜브 이런 방송으로 나가서 그 대답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그 필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저도 그다음에 혹은 미래학자도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사고 그다음에 유연한
학습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면은 기존에 굉장히 잘 그 훈련이 되어 있던 분들도 새롭게 교육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내가 여태까지 잘했는데 왜 이걸 해야 돼라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빨리 해야 돼라고 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이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유연한 사고, 그다음에 유연한 대응력,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상담 심리를 공부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멘탈에 대한 그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 상황들에 대처하고 자기를 또 변화시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덕목이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사님 강연만 듣고도 저희가 AI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심도 있게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 답변들을 듣고 질문을 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사님께도 오늘 이 시간이 또 특별한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프로그램 좀 어떠셨을까요? 일단은 이 무대에 서는 게 좀 낯설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TV에서만 봤지 이렇게 줌으로 이런 행사를 처음 해서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로서 온 게 아니라 AI의 다른 면, 그다음에 이 너무 코딩을 해야 돼, 수학을 꼭 잘해야 돼, 수학 못하면 안 돼, 이러한 좀 고정 사고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욱더 인문학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인문학에서 나는 인문학을 해야 돼서 코딩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인문학과 AI, 인문학과 기술을 같이 병합할 수 있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학부모님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다양한 토론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한 시간 또 정말 유익하게 보내고 나니까요, 또 내일 이 시간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겨울밤 과학산책 프로그램은요, 내일 이 시간에는 오늘 주제랑 또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조금 달라요. 로봇과 모빌리티에 대한 주제로 또 다른 전문가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함께 하신 분들 다 같이 또 손인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